벨기에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직항기가 없어가지고요. 이스탄불을 경유를 해서 이제 브뤼셀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스탄불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3시간 정도 경유를 위해서 기다리다가 또 3시간 정도 브뤼셀을 갔기 때문에 거의 18시간? 맞아요. 엄청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를 꼬박 갔는 데다가 도착해서 이제 요독을 풀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공식 일정을 했는데 솔직히 많이 졸렸습니다. 저는 안 졸리는 척 하면서 이 정상과의 이런 만남을 가졌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또 여독도 안 풀리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엄청 졸렸는데 우리 손명수 의원님은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저분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장거리 비행기를 탄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예전에는 뭐 미국, 유럽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박 4일로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비행기에서 한 30몇 시간을 보냈고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우리가 브뤼셀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아침 시간인 거예요. 새벽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잠이 안 와서 저는 4일 동안에 총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이내였던 것 같아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도착한 그날 밤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자야지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시간으로 이미 아침 시간이라. 아침에 일갈 시작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말똥. 그래서 억지로 눈을 감았는데 1시간 단위로 깼다가 잤다가 잤다가 그래서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특사 경험도 처음이고 대통령 특사로 갔다는 그런 긴장감 때문인지 거의 잠을 못 잤는데도 그렇게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긴장해서 그렇게 일정을 그래도 잘 소화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나는 게 벨기에 하면 초콜릿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손명수 의원실 준비생이 정말 철저합니다. 벨기에 초콜릿입니다. 벨기에가 제일 초콜릿이 유명하고 실제로 초콜릿을 또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잠시 뭐 쇼핑이랄 것도 없이 초콜릿 가게 가서 이제 우리 또 손명수 의원님이 일행들에게 초콜릿을 또 쏘셨어요. 우리 그전에 우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께서 커피를 쫙 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공식 일정에 사실 남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거리를 좀 갔는데 마침 거기에 유명한 초콜릿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 가기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커피를 한번 쫙 쏘셨고 초콜릿 가게를 그래도 가봐야 된다. 벨기에 왔으니까 가게 들어가서 제가 약소하게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커피를 쏜 거는 이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못하고 초콜릿 가게에 가서 되게 유명한 초콜릿 하나를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해서 가성비 갑으로 우리 손명수 의원님이 또 활약을 전현희 의원님이 써주셨는데 저도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원님 덕분에 초콜릿 맛있게 먹었고요. 또 벨기에가 감자튀김. 근데 벨기에는 그걸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지 않고 그 벨기에의 감자튀김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벨시안 프라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소기름으로 튀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유명한 특산물이고 와플, 저는 와플을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네, 와플이 유명하다고 하고 생선, 근처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생선 요리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 구이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공식 의장님 특사로 이제 면담 마치고 첫째 날, 두 번째 날 귀국하기 전에 현지 기업인들하고 오찬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식당에서 홍합찜을 먹었는데 유럽의 홍합찜이 저는 그 파리에서 그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그 유명한 홍합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한두 번 가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별로였거든요. 근데 벨기에에서 먹었던 홍합찜은 맛있었어요.
화이트 와인에 이제 홍합을 삶은 건데 우리나라 포장마차의 홍합찜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맛있었다. 제가 사실 그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하는 편인데요. 이 차는 철관음입니다. 어떤 거죠? 중국 차 중에서 유명한 용정차, 철관음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우려놓은 겁니다. 아시는데요? 괜찮죠? 저도 차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귀한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네. 고가의 그러실까? 영광입니다. 사실 손맥수 의원님하고 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국토위 의원일 때 손맥수 의원님이 당시에 국토부 교통실장님이셨어요. 맞아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사회의 뜨거운 핫 이슈였던 택시와 카풀 굉장히 다툼이 있었고 그 거의 10만 명 이상이 동원된 그 택시 기사들의 집회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클 때 제가 분신도 있었죠. 네, 그때 한 3분, 4분 정도 분신도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국토위원으로서 그 택시 카풀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정부랑 협상을 하면서 택시 기사들과 함께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파트너가 정부 측에서 정부 대표로 우리 제가 참여했죠. 손명수 당시 교통실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죠. 통상 공무원에 대한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그냥 주어진 일만 이렇게 딱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선입견이 있었는데 우리 손명수 실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현장에서 택시 기사들과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당국과 다 소통을 하시면서 국회도 이렇게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저분이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던 그런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택시 기사들 그때 한 200회 이상 만나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손명수 실장님도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셔서 그때 정말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갈등이 조정된 그런 이제 기억과 인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당에 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또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제대로 뵙지를 못했는데 이번 출장 때 처음으로 이제 함께 하면서 여러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손명수 이제 의원님으로서 이렇게 뵌 거죠. 박학 다시 가시고 이 그 뭐랄까 인사이트 이런 게 굉장히 깊으시고 정치인하기엔 참 아깝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막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훌륭하다는 뜻이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더 많이 가까워진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손명수 의원님이 기타를 잘 치시고 노래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가수 빡치게 잘하시는데 혹시나 이번 여행 출장에서 직접 이렇게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아유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공식 특사단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공식 일정 외에는 뭐 거의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소위 말하는 관광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식사를 매 끼 같이 했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같이 가는 게 의원들 간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서로 바빠가지고 깊은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출장을 가면 대기 시간이라든가 식사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공무원 할 때부터 택시 문제로 제가 사실 그때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때 저도 전현희 의원님 국회를 대표해서 그 택시 문제를 하시고 제가 이제 정부 측을 대표해서 하고 택시업계, 노조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거의 5,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거의 미팅과 갈등 조정을 위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서너 시간씩 장시간 회의도 하시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역시 이제 이번에 특사단으로서도 단장님 또 우리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운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우리가 가서 식사하면서 아니면 그 짧은 이제 이런 휴식 시간 이런 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 손명수 의원님이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와중에도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통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더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 드론 산업, 배터리 산업, 뭐 또 환경, 뭐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아니 제가 우리 수석 소견을 최고위원님 나눴습니다. 수석 최고위원님께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그 당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놀지는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왔다는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윤여준 특사단장님 너무 우리 정치 원로로서 존경받는 분이시고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잖아요. 큰 비중을 가진 두 분이 특사단으로 갔는데 제가 같이 끼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비중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단이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후 측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특사단으로 가면서 공부하고 듣고 했는데 대통령 특사로 간다고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 꼭 대통령이 맞아주는 법이 별로 없대요. 흔치 않대요. 그런데 이번에 EU 상임의장께서 27개국 정상회의의 대표잖아요. 굉장히 바쁘시고 비중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흔쾌히 숏 노티스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사단을 직접 맞아주시고 또 무려 1시간을 내주셨어요. 굉장히 정말 친절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기쁜 일이었고 의미가 있었고 EU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특히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특사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구나. 첫 특사단이라는 점도 있지만 윤여준 특사단장님 그리고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님 같이 이렇게 한국 정치에서 비중 있는 분들이 또 특사로 오셨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님이 훌륭하셔서 뭐 당연히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주한 EU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님이나 이제 그 외교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특사단이 이제 첫 번째 EU의 특사단 파견을 했고 특사단에 이제 면면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를 보낸 것은 이재명 정부가 EU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이 사강 외교에 치중을 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EU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EU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EU에서는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만난 안토니오 코스타 상임의장은 말씀하신 대로 27개국 정상 중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이니까 EU 대통령격인 거죠. 최고위 이제 층을 저희들이 만난 거고 또 그분도 그만큼 이제 저희들 특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한 거죠. 매우 이례적인 정상과의 만남을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저희들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의미가 있는 사실상 성과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EU 쪽에서도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리고 한국과 EU가 올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 관계가 15주년인데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더 발전시키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EU 쪽에서 우리 한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 EU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AI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 이제 무엇보다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EU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압박에 의해서 방위비를 증강을 하고 있는데 EU도 러시아의 그런 이제 침공에 맞서서 좀 더 안보나 이런 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서 EU 내에 그런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그런 방산기술 K-무기의 여러 가지 위력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EU가 한국 무기를 수입을 하면은 그 양국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안보나 방산 산업과의 협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코스타 대통령께서 그 흔쾌히 오케이를 하시면서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수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대사들이 6개월 이상 공을 들이고 외교 활동을 해도 얻을 수 없는 힘든 성과인데 그런 성과를 읽어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하나 있어요. 방산 협력 관련 부분은 특히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큰 역할을 하셨었고 사실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뭐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 이게 혹시 또 이제 외교적인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서 EU와 우리나라 간의 정상 간의 그런 미팅 이런 부분도 큰 성과가 있었어요. 저도 정부에서 일을 조금 해보고 해외 대사관에서도 좀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정상 간의 미팅이라든가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말씀 주신 방산 그런 협력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그런 외교적인 협의인데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미팅 과정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코스타 의장께서 직접 이렇게 약속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EU 대표부나 특히 외교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외교관들 분들이 정말 그 표정에서 느껴질 정도로 이번 특사단이 오셔가지고 너무 자기들의 정말 1년 일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코스타 의장께서 기분이 좋으셨던지 또 한국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하루 빨리 언제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까지 주셔서 아주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와 뭐 외교적인 이런 성과가 있었다면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부의 일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은 의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EU 의회를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EU 의회의 의장이 그때 무슨 일정이 있다 이래서 부의장을 만났어요. 크리스텔 살데모세 덴마크 분이신데 이분과 이제 EU 의회와 한국 의회 간의 이제 이런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또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를 또 논의를 했고 또 한국과 EU 의회 간의 이런 교류나 친선 이런 것을 더 강화하자 뭐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고 그 회담도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그런 회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그 특사단 방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K-한류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국방, 안보, 이런 방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높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EU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그 표정과 모든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은 국뽕을 맞아요. 느꼈다. 어깨가 네, 그런 좀 의미 있는 출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지금 EU 정상께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이제 호의 그리고 또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 증진에 관해서 직접 피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산 관련된 협력 이 문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의 전쟁 사이에서 한국 측의 이런 외교적인 입장 이런 부분도 좀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우리가 국익이 우선하는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서 또 안보까지 EU와 대한민국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양 EU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그런 긴밀한 협력을 더욱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 전체 협정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준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7월 17일 날 사인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민국이 준 회원으로 참여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요즘 AI 눈만 뜨면 AI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AI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EU와 대한민국의 연구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호라이즌 유럽협정의 코스타 상임의장 그리고 또 살데모스 부의장 등 EU의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그런 협정과 한국이 준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특사단 방문 그 다음 날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저희 특사단의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협정에서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양국 간의 협력, AI나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서로의 연구원들과의 교류 협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한 EU가 서로 공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그런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EU에서는 중요시하고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또 상임의장과 살데모스 부의장과의 회담에서 그런 걸 공유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것을 논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한국과 EU 간의 협력, 특히나 이런 이제 방산이나 또 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이 정말로 더 강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손명수 의원님과 출장 기간 동안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새로운 또 손명수 의원님의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그 탁월함 그런 여러 가지 인품, 실력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손명수 의원님과 더 친하게 잘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것도 제가 유튜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출장 길에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 배웠어요. 각성을 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서 그 자리도 만들었고요. 우리 전현희 의원님 TV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저는 이제 한 5천 명이거든요. 너무 비교되는데 10만 넘는 이 TV와 5천 명 너무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아닙니다. 우리 사실 손명수 의원님이 5,000명 구독자라서 제가 좀 잘난 척하면서 유튜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손명수 의원님 실에서 지금 메인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현희 TV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손명수 TV 좀 꼭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훌륭한 의원님이세요.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또 전현희 TV 구독자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더 훌륭한 또 정치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현희 의원님 제가 모시고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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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아, 초콜릿. 어디 봐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우리만 먹어서 죄송해요. 나중에 드릴게요.